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자 인 코리아 장인.com 행사사무소의 장만희 행사입니다. 출입국 이민 정책을 가장 알기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비자 인 코리아 장인.com 행사사무소의 장만희 행사인데요. 요즘에 비가 많이 내리잖아요. 예. 장마 시즌에 돌입을 해서 밖에서 일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힘드시죠? 나갔다 오면 또 젖고 좀 많이 힘든 상황이긴 하고, 또 온도도 높기 때문에 고온, 다습, 고온, 온도가 높고 다습, 습기가 많은 여름철입니다. 그래서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에 비해서 한국의 여름은 정말 덥고 정말 습합니다. 예, 그래서 짜증도 많이 나는 시기가 지금의 이 시기인데, 여러분들 짜증내지 마시고 항상 건강하시게 건강하시고 그다음에 일하는데 항상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최근에 제가 이전에 올려드렸던 자료 중에서 점소재 거주비자에 관련해서 아직 답변이 없었던 정책본부 답변 중에 아직 답변이 오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게 QS 500대 대학을 선정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제가 출입국에서 확인한 지침이 확정됐다, 이렇게 한번 올려드렸는데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해석에 논란이 있었어요. QS 500 대학의 우수 대학 판정 기준, 우수 대학 판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우수 대학의 가점에 관련된 지침, 제가 이제 출입국 공무원분, 주무관님께 직접 들었던 상황이고 이미 확정됐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F7 비자는 굉장히 많은 혜택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F7 비자 관련해서 E7-4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이 F7 갔을 때 연장에 대한 문제, 영주 자격에 대한 문제, 최근에 영주 자격 신청할 때 조금 문제됐던 사항은 다음에 아마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이제 오늘은 F7 비자를 신청할 때 또는 연장을 할 때 도대체 QS 500대 대학의 우수 대학을 판정하는 그 기준을 우리 한국의 출입국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예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F7 비자는 합계가 80점이 넘으면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총 5가지입니다. 5가지. 첫 번째는 코스닥이라든가, 그 다음에 코스피는 대기업, 에 상장돼 있는 회사에 취업, 똑같아요. 취업하고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고, 취업이, 오늘 글씨가 잘 안 써지는데, 취업이 확정, 그러니까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도 인정이 되는데, 이때는 연봉을 소득에 합산이 가능합니다. 소득을 합산 가능하고, 두 번째는 첨단 분야인데, 첨단 분야에 내 소득의 GNI 1.5배인 경우로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아니면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거고, 당연히 연봉이 소득과 인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일반적인 건데, D5는 스커브리지부터 D9 비자까지, 그리고 E1 비자부터 E7 원 비자, 요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3년이 지났거나, 또는 전년도 소득이 누가 4천만 원, 40 밀리언 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당연히 80점은 다 돼야 되겠고요. 자, 네 번째가, 자, 국내 석사 학위를 받은, 전공은 상관없습니다. 졸업하고
이 졸업이란 얘기는 학위 취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학위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서 5년 이내인 경우에는 지금 자 직종이 자 D5, D9 다음에 E1부터 E7원으로 직종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또 일하고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우수인재인데 이게 이제 과학기술 분야 카이스트 같은 카이스트나 우스트나 그다음에 지스트 뭐 이런 분들은 바로 F7S를 발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소득 필요 없습니다. 소득 필요 없고 점수 필요 없고 다만 5년을 받는데 2년 2년씩 주고 5년이 지나면은 이 점수제 요건 또 회사에서 일해야 되는 조건입니다.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국내 석사 기자들이 신청을 많이 하는 것 중에 요 부분이 있어요. 석사기 졸업하고 E7 분야에서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분들은 솔직히 이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나이, 그다음에 학력, 한국어, 그다음에 가점으로만 신청해요. 왜냐면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0점부터 시작하지만 이게 60점까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구간이 넓어요. 그래서 나이하고 학력하고 석사 이상급이면 어느 정도 되겠잖아요. 한국어 만약에 없는 경우에는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해외 우수대학을 졸업을 해야 된다. 또 국내의 대학을 나온 경우도 이게 가점 부분에 추가되는 건데 국내에서 학사학위 받으면 5점이 플러스로 더 들어갑니다. 국내 석사는 7점, 그다음에 국내 대학의 박사는 10점이 플러스가 들어가요. 이거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자, 그렇다면 우수 대학을 판정을 할 때 두 가지를 보는데 타임스로 돼 있는 월드 유니버시티 랭킹이 있고 그다음에 QS The Top University 랭킹이 있는데 타임스는 200대 대학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이 서울대 연고대를 제외하고 성균관대 제외하고는 대부분 QS로 활용을 해서 500위, QS 500이면 굉장히 넓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대학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해외 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자, 요것뿐만 아니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자, F7 비자 신청할 때 우수대학의 가점이 얼마나 달라지냐면 자, 국내 대학 학사가 5점인데 우수대학 학사 이거는 해외 또는 국내 포함했습니다. 5점이기 때문에 10점이 더 국내 대학 학사보다 더 많고요. 우수대학이더라도. 그다음에 이제 국내 대학 석사를 졸업했는데 우수 대학 석사다. 그러시면은 20점이기 때문에 플러스 13점을 더 받게 돼요. 또 박사학위 같은 경우는 플러스 20점. 그래서 국내 대학의 우수 대학이면 이 부분으로 적용을 하고 국내 대학을 졸업했는데 타임스 200대나 QS 500위에 들지 않는 국내 대학은 학사는 5점, 석사는 7점, 박사는 10점이에요. 자, 그렇다면 미국에서 나오신 분이 지금 예를 들어 E7 비자를 가지고 있는 분이신데 이분이 2017년도에 졸업을 했어요. 2017년도에 졸업을 했을 때는 한 552 정도 됐어요. 552부터 562. 그래서 이때는 해당이 안 됐어요. 2017년도에 본인이 졸업할 때는 해당이 안 됐어요. 그런데 2024년도에 이 학교가 그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자 2023년부터 지금 조금씩 치고 올라가서 자 2024년도에 얼마만큼 올라갔냐면 맞죠? 2024년도에 얼마만큼 올라갔냐면 지금 어, 320위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미래를 향해서 좋아진 거죠. 본인이 졸업할 때는 550이었는데 지금 2024년을 기준으로 하니까 320위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을 신청하는 시점이 자
내가 F7 비자로 신청하는 날 기준으로서 3년이냐? 아니다. 이 졸업한 때 학위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게 1번하고 2번인데 어떤 거냐? 이 답변은 이전에는 3년이었어요.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3년이었는데 지금은 학위 취득일로 기준으로 한다고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학위 취득일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기준. 그래서 학위 취득일이 이 사람은 2017년도 졸업했기 때문에 이때는 QS가 551에서 600등 사이니까 해당이 안 되고, 현재 본인이 F7 비자 신청할 때는 돼 있지만 이거는 적용을 못 한다. 왜? 학위 취득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때 연도에 500이 이내 들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자, 지금 처음에 논란이 됐던 D대학교하고 그다음에 어, 그 H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 2023년도까지 여기까지 2023년도까지 요게 잠시만요. D하고 H는 2020년에 끝나요. 잠시만요. 2020년도에 여기가 탑 500이었고, 그래서 2021년부터는 이게 탑 500이가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좀 지우고 설명할게요. 전 좀 넓게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로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지금 D하고 H대학교하고 그다음에 새로 생긴 세종대학교하고 좀 비교를 해볼게요. 이것도 너무 좁게 지금 해석을 해서 유학생들에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정도 싶을 정도인데, 예, 요걸 한번 이제 보시면 알겠는데,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서 보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자, D하고 H는 자, 2020년까지는 인정이 되고,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은 지금 탑 500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자, 그리고 세종대학교는 다 안 되고 2024년부터는 탑 500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정책본부에서 결정을 내준 사항으로 학위 취득을 기준으로 해서라고 한다면, 자, 여기는 2020년까지 D하고 H대학은 자, 추가 점수가 있다. 우수대학인 경우이기 때문에 학사는 15점, 20점, 30점으로 받을 수 있는데 2021년 이후부터는 그냥 일반적으로 주는 추가 점수인 5점, 7점, 10점밖에 안 받는다. 세종대학교는 2024년 학위 취득자부터 자 15점이라든가 20점이라든가 30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D하고 H는 지금 솔직히 저는 내려가 있는 게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도 2017년에서 2024년이잖아요. 그러면은 솔직히 7년 정도로 더 걸려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던 상황인데, 왜냐면 이전에는 돼 있다가 지금 이제 사이클을 타잖아요. 그러면 D하고 H는 2024년 안 됐으면 한 7년 정도 잡아도 2030년도까지는 솔직히 500위 안으로 진입하기가 좀 쉽지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세종대학교는 만약에 2024년도에 올랐다가 계속 하다가 뭐 그러면은 이때 이미 2023년도, 2022년도에 졸업했던 사람들은 추가 점수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D하고 H는 2021년도 졸업생부터 뭐 우수 대학이 아닌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가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저는 신청일 기준으로 해서 3년 또는 졸업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두 가지로 좀 해서 유학생들한테 좀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학위 취득일을 학위 취득자부터
2를 기준으로 내가 F7을 언제 신청하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학위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가 그 해 연도가 QS 500에 들어가 있느냐 들어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 더 혹독할 것 같아요. 그래서 D나 H대학은 2021년도 학위 취득자부터는 점수가 뭐 그 우수대학으로 판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세종대학교는 2024년부터 우수대학으로 판정이 됐고 이 이전에는 예, 점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넓게 해도 국내 대학 유학생이니까 좀 도움이 많이 될 것인데 굉장히 좁게 해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졸업이 아니고 학위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해 연도에 QS 500이 대학 안에 들어가 있느냐 들어가 있지 않느냐 이게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2012년 이전은 어떻게 할 것이냐 방법이 없습니다.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QS가 2012년부터 발표되기 때문에 2012년 이전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모르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두 가지 다. 그러니까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3년 이내 또는 졸업한 그러니까 학위를 취득한 연도를 기준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학위 취득 연도에 본인의 대학이 QS 500위 안에 들어가야 된다. 굉장히 좀 좁게 해석을 했다. 그래서 좀 답답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지침이 나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가점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점수가 있을 수가 있는 거가 그 우수 대학과 국내 대학 학위 보유자인데 국내 대학 학위 보유자는 뭐 당연히 학사 이상이면 받는 거고 그다음에 우수 대학이면서 국내 학사학위자면 높은 점수 하나 선택하시면 되니까 높은 점수로 받으시면 되고 다만 이제 어 우수 대학을 나왔다. 우수 대학을 나와서 우수 대학에 대한 가점이 학사가 15점이잖아요. 박사가 30점, 석사가 20점. 엄청나게 80점 중에서 예를 들면 석사다. 우수 대학 20점이면 4분의 1을 먹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혜택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자, 국내 대학 또는 해외 대학 상관없이 우수 대학의 가점을 판단하는 기준은 언제다? 학위 취득일을 기준으로 QS 500대 대학 또는 타임스 200대 대학에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점수제 거주 비자 F7 비자 관련해서 QS 500대 대학, 영국에서 발표하죠. 대학의 우수 대학의 가점에 대한 지침이 이제 확정됐다는 부분 설명을 드렸고 앞에 내용 잘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거의 11,000명 가까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7월이 넘었는데 안타깝게도 2월 달은 못 챙겼고 자, 그렇다면 우리 7월에 12,000명 가봅시다. 12,000명. 네, 12,000명 할 수 있게끔 좀 힘을 주시고 그래야 제가 열심히 힘을 내서 강의를 해드리죠. 합격법학원 출입국 이민 강의는 12월, 1월 달에 했던 거 그리고 올해 4월 달에 했던 거 이런 강의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조만간에 제가 대한행정사회에서 강의를 할 예정인데 바로는 아니고 이번에는 총 25시간으로 책정을 했고 동영상 온라인 강의 그리고 실시간 강의 직접 우리 행정사회 교육장에 직접 오셔서 강의 들을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는 그렇게 제가 지금 계획을 하고 원장님하고 국장님께 이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전에 제가 이제 행정사회 강의를 할 때 8회 강의로 F2하고 F5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조금 기본 강의, 역량 강화 중에 조금 더 기본 강의 쪽으로 좀 중점을 두면 행정사님들께서 굉장히 도움이 좀 되시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전에 말씀해드린 것처럼 강의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행사님들께 좀 도움이 되는 방향이 어떤 것일까 생각을 해서 계획을 잡았고 구체적으로 나오면 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구독 좀 해주십시오. 7월 달에 12,000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F7 비자 QS 500대 대학의 우수대학 가점 지침이 확정됐다고 말씀드렸고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야죠. 네. 자, 이상 비즈앤크로의 장인닷컴 행사 사무소의 정말 행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